중국의 계속된 서해 도발 속에요. 이게 화제입니다. 중국이요, 영유권 침탈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객관식 퀴즈입니다. 1번 토마토, 2번 양배추, 3번 풋고추. 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요. 중국의 서해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법 구조물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중국 군함이 지난해에만요, 우리 관할 해역을 무려 330회나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서해가 위험하다 이렇게 콕 집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 7월 3일이었죠.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서해는 중국의 영내 파워플레이를 위한 새로운 화약고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해외 저명 매체에서는 주로 남중국해 문제를 많이 다뤘죠. 네. 근데 이제는 우리 앞마당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는 지난 2월에 중국이 서해 잠정주치 수역 혹은 한중 잠정주치 수역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새로운 설치물을 구조하려는 걸 우리 즉 해양조사선이 이거를 확인하러 갔더니 중국의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서해에서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는 서해 잠정 조치 수역, 즉 이게 사실상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요,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 자원 개발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대욱 평론가 설명대로 지난 2월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배가 중국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경이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 불법어선 단속할 때도 흉기를 들고 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속이 되면 배를 뺏기고 생계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쪽은 사실은 어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대항했다는 얘기는 순수 민간인이 아니란 얘기죠. 저렇게 구조물이 있어서 우리가 저걸 살피러 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국가정보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민간인들은 중국 국가의 정보 수집이나 보호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기에 있는 민간인들도 사실 민간인이 아니고 중국 국익을 위한 일종의 준군사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서 저게 무슨 구조물인지 우리의 온누리호라는 조사선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 자, 저 순간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 정도가 다가와서 우리와 2시간 정도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서해 도발이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야금야금 꾸준히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알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박기라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양식장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양식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동원하는데 어종이 좀 희한해요. 어종이 연어란 말이에요. 근데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대부분 수온이 낮은 데서 많이 양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는 게 이제 노르웨이 연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서해는 그렇게 수온이 낮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중국 측에서는 2018년과 지난해 5월에 설란 1호와 2호를 각각 이제 설치를 했고, 저거군요. 여기서 지금 연어를 양식해서 15만 마리 연어 양식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해가 연어가 기르기 좋은 곳이었다면 우리나라 양식업자들도 뭔가를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국의 저런 주장이 약간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그 양식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일종의 해양 영토를 넓히려는 게 아니냐. 그런 목적의 알박기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아니 물론 연어가 서해에서 좀 자라기 어렵다라는 근거도 있겠지만
중국의 이 연어 양식장이다 이런 주장을 믿기 힘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연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저에 예. 뭔가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뭐 바닥을 만든다던가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수중에 고정을 하게 되죠. 대부분 다. 근데 이게 저게 지금은 양식장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네. 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상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기다가 기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했던 게 바로 저런 형태였거든요. 네. 처음에는 약간 합법적인 시설같이 보이는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뭔가 군사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양식 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설란 1호, 2호가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는 뭐 이게 겉보기에는 양식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게 두 구조물 사이를 만약에 시멘트 같은 걸로 연결해서 수심이 낮아지면은 뭐 저게 나중에는 영구 구조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공섬처럼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 해저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면 예. 그 위에는 이제 추가적인 구조물을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해상 기지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자, 이런 중국의 알박기 시도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알박기냐? 그러니까 인공섬 알박기라는 겁니다. 자, 인공섬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구조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이 구조물입니다. 아니 딱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렇죠. 이게 뭐 시추선 같이 보이잖아요. 네. 저 정도면은 거기에 또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폐시추선을 가져다가 이제 해저까지 심었단 얘기죠. 네. 이걸 보면서 그들이 주장할 때는 뭐 아까 설란 1, 2호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그러는데 크기가 뭐 축구장만한 크기인데 저기 어찌 관리 시설이겠어요. 100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네. 가로가 100m, 세로가 뭐 80m, 높이 50m 거기다 헬기장까지 있어요. 헬기장까지. 헬기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크다른 그 다리 뭐 사다리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저기 네. 한 3개 되고 그래서 저거는 뭐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남중국해에서 해온 산호초의 그 인공섬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리저리 변명을 했는데 네. 이 서해 인공 구조 이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그들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이런 중국의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中方通过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等渠道，向韩方介绍了有关情况，并保持着沟通，韩方能够客观理性地看待。 아니 한국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좀 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중국의 알박기 수법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부표 알박기라는 겁니다. 아니 부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은 저렇게 마음대로 서해 바다에 박아둔 저 부표가 무려 세보니까 13개에 달한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이거 해상과 기상 관측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표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저렇게 많은 부표를 지금 서해상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 부표를 설치하긴 하지만 저건 좀 특히 이제 한중 잠정 주치 수역 같은 게 예. 그런 데는 어업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물론 이제 해양 환경 수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너, 잠수함 탐지에 필요한 소너를 갖다 놓는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전자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전자기팔 탐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군에 정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군사적 용도로도 얼마나 쓸 수 있고 심지어 뭐 레이더도 달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간 발광기 같은 것도 장착돼 있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지금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부표를 띄워놓은 거는 예.
자기네들의 해양 영토가 여기까지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한중 간에 아직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저렇게 한중 잠정 주치 수역이 있는데 예. 저기다 저렇게 이제 알박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비슷한 수의 부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알박기에 이은 그런데요. 중국의 서해 도발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관할 구역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군사 훈련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 수역이 있고 예.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거든요. 그건 경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까지 항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실탄 사격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이 서해에서 지금 해군 훈련 활동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 있는데 이제 스키 점프 때를 이용한 중형 항모 1호함이 이제 라오닝, 2호가 산둥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함이 푸젠이에요. 8만 톤. 이건 평가판이에요. 그러니까 니미츠급과 유사한 형태예요. 네. 전력이 산둥이나 라오닝보다 비약적으로 저건 이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한 거고요. 그 푸젠함을 이용해서 J-35라고 하는 스텔스기 사출 시험까지. 왜냐하면 네. 이제 푸젠함에는 이 캐타펄트 사출 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아주 민감한 수역에서 중국의 가장 현대화된 항공모함을 이용한 훈련을 한 거죠. 그 자체로 사실은 서해는 원래 민감하기 때문에 네. 한미나 중국이나 그동안 조심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서해를 내외화하는 군사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저게 푸젠함입니다. 서해를 내외화한다. 자, 그 이번 훈련에 이 동원된 저 푸젠함이 중국 항모 중에서 기술이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불리던데 그럼 이 최신식 항공모함을 그래도 서해에 이렇게 동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있죠. 이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미국의 전력이 투사했을 때 뼈아픈 곳이 서해입니다. 왜냐하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푸젠함과 같이 최신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군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푸젠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이건 지금 미국 외에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최첨단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서해에서 푸젠함이 미국에 지원된 전력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해를 우리 바다로 생각하지만 네. 중국 사람들은 황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자기네 나라 바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바다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해화 전략이다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중국이요. 지금 우리가 쭉 바다 얘기를 했지만 아니 하늘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오래됐어요. 이제 영공이 있고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항공구역을 나눠서 근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도로 관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는 건 카디즈, 일본은 자디즈, 이제 중국 같은 건 차디즈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부는 겹쳐요. 일부는 겹치지만 그러나 저 식별구역부터는 들어가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상대방 그 식별구역 예. 관리하는 관제토 쪽에. 그런데 저기를 수시로 침범을 해요. 중국이. 예. 근데 이게 대만에도 똑같이 쓰는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저기를 수시로 침범하면 우리 이 요격기들이 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우리 항공 전력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저게 일상화되면 지금 대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요격의 이 피로감 때문에 항공기 피로도가 아주 누적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준 도발행위라고 봐도 무관한데 저건 아주 오래됐어요. 서해, 동해, 남해까지. 그런데 도발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도발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도발 수법 이번에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원 약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직접 갔었지만 이 해마다 꽃게철이면은 우리 서해 어민들의 시름이 중국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문구식 교수님. 꽃게철 되면은 네. 해군도 긴장하죠. 해군 해경이 총 긴장하는 게 그동안은 북한의 NLL을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거기를 주로 대응했는데 북한은 이제 요즘 기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어장을
중국한테 내주는 형편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저렇게 양식장 구조물 설치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제일 중국 어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싹쓸이 어선이. 싹쓸이 완전히 끌고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250m 엄한 길이가 네. 그다음에 높이도 한 상당히 높잖아요. 그다가 그물 코라고 하죠. 코. 그거 너무 촘촘해 2cm라니까 완전히 쓸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 물고기까지 다 쓸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서해에서 아우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경도 좀 늘려야 되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제주도에서는 뭐 30여 개의 그런 범잠망 250m짜리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하니까 우리 초비상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온 이는 어장 자원을 다 뭐 통째로 다 하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뭐 70% 이상 중국이 서해를 잠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당시 과거에 해경과 중국 어선이 저렇게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할 만큼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어획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바닥을 긁어내는 거죠. 사실상 저렇게 해서 꽃게를 싹 쓸어 간다고 합니다. 저도 2016년에 연평도 근처에서 꽃게잡이 배를 직접 타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로 꽃게가 안 잡힐 정도로 중국 어선들이 미리 싹 쓸어 가더라고요. 그야말로 생존 투쟁을 벌이는 현장인데 근데 이 중국 어선들이 아니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어업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어청이 차면 바로 이제 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이제 잡은 네. 이런 여러 어족 자원들을 그것만 따로 싣고 가는 대형 선박의 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소형 어선들이 계속 남아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약간 식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가 작은 예를 들어 조기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은 먹질 않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다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족 자원을 거의 황폐화 시켜버리는 그런 만행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영상이냐면요. 201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해 인근 상공에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국의 항공기입니다. 미국의 정찰기인데 저거를 중국의 전투기가 불과 90m 전방에서 나타나서 앞을 확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정찰기가 급선회를 해서 정찰 지역을 결국 벗어나게 됐는데 당시 미국 정찰기가 충돌 방지 장치까지 작동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고속도로로 비유를 하자면은 9m 앞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한 것과 비슷한 셈인데 그런데 최근 중국에게 그러니까 다짜고짜 레이저 공격을 받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해군의 일종의 이제 군용기가 예. 당시 그 초계 활동 중이었는데 저기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중국 군함에서 저렇게 레이저를 막 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이 레이저 잘못하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행 중에 착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행위죠. 근데 중국은 잘 보시면은 아까 이제 앞서도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의 그런 일종의 이제 자유의 항행, 자유의 비행 상황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이 독일 항공기가 이런 위협을 받아서 독일 정부가 독일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을 통해서 뭐 예. 다가오지 마라 이런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저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리적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저 화면은 그러니까 2023년에 레이저빔을 활용했던 당시 중국의 모습이고 독일 영상은 아니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또 일본의 날개를 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자,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기에 초근접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투기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일본 정보 수집기 30m까지 그야말로 바짝 붙어서 꼬리 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그 암초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국기 전쟁을 서로 벌이기도 했어요.
그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 예. 또 시작해서 지금 센카쿠 열도까지 저렇게요. 이제 저게 이제 회색지대 전략인데요. 예. 필리핀 관할인데 올라가서 국기를 계속 놓는 거죠. 저 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꾸 분쟁 수역하는 거죠. 분쟁 지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즐겨 쓰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네. 그 주요 희생 대상자가 지금 필리핀인 거죠. 근데 저러니까 필리핀도 맞불 작전을 또 놨다고 해요. 저렇게 필리핀 국기를 또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중국이 분쟁 수역화, 분쟁 지역화하는데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안 들어왔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미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군요. 자,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중국의 계속된 서해 도발 속에 중국 영유권 침탈을 위해 땡땡땡 전략을 쓴다. 1번 토마토, 2번 양배추, 3번 풋고추라는데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이 매운 음식 좋아하니까 3번 풋고추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답이 뭡니까, 조원모 박사님? 양배추입니다. 아, 풋고추가 아니라 양배추예요. 네. 네. 무슨 양배추로 얘기죠? 겹겹이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의 중심에는 네. 중국 어민, 해상 민병대. 그러니까 평시에는 어민이지만 네. 군사적 목표를 수행하는. 그다음에 그 외곽에는 해경. 그다음에 그 외곽에는 중국 해군. 이런 걸 겹겹이 둘러싸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선, 함정, 군함 이런 식으로 해서 겹겹이 포위라는 게 마치 양배추처럼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질식시키는 거죠, 사실. 가운데 있는 곳을 그런 전략을 펼쳤던 게 과거에 이제 중국이 펼쳤던 전략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금도 생각이. 똑같이 해상 민병대가 그 천병이죠. 자, 이런 인공섬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태,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서해 상황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분명하죠. 해양 영토 확장인데 지금 남사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해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중국이 그럴 리는 없어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서해 이제 수심이 낮아요. 수심이. 네. 제일 깊은 데가 제주 동쪽 부분, 거기는 한 140m 정도 되고 서해 정도 되면 저기 설치한 데는 한 5, 60m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뭐 설날 인류 거기 설치한다 시멘트 부어버리면 또 고정식 그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몇 개 이으면은 그건 해상 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레이더 설치하고 뭐 때로는 군용 헬기도 설치할 수 있고 거기다 미사일도 설치하고 그러면은 우리 코앞이잖아요. 코앞. 우리 이함대 사령부 그다음에 평택에 그다음에 미군 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도 있고 거기다 뭐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서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뭐 남중국해에도 여러 가지 인공섬을 설치하고 있는 중국, 뭐 서해, 남중국해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짧게 여쭤보면 진짜 중국의 속셈은 뭡니까? 대만이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남중국, 동중국, 서해를 내외화해서 대만을 포위할 때 군사적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대만 본인들 표현으로 대만 점령을 손쉽게 하겠다 이런 야욕이죠. 결국 대만이 진짜 속셈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서해 공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